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날짜와 시간 관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날짜와 시간 관련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엑셀에서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날짜와 시간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래 더보기에서 함수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셔서 함수를 먼저 공부하셔도 됩니다. 우선 날짜 데이터의 기본 개념을 확인해 볼 텐데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날짜에 연, 월, 일을 입력을 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하이픈 혹은 대시라고 부르는 이 기호를 구분해서 입력해주면 엑셀에서 자동으로 날짜로 인식해줍니다. 날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900년 1월 1일부터 숫자 데이터에 1을 대입을 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1, 2, 3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따라서 자연수 숫자 데이터를 날짜 형식으로 바꾸면 엑셀에서 자연수에 대입되는 날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날짜 데이터는 1900년 1월 1일부터 9999년 12월 31일까지 입력할 수 있고, 1900년 1월 1일 이전의 날짜는 VBA 코드를 사용해서 특수한 방법으로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1월 1일 당일은 숫자 데이터 1로 엑셀에서 인식이 되고, 1900년 1월 1일부터 36,526일이 지난 날짜는 2000년 1월 1일이 되는 거고, 44,146일이 지난 데이터는 2020년 11월 11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1900년 1월 1일 이전의 날짜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음수로 입력이 될 것 같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수를 날짜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 데이터로 입력을 하면 엑셀에서는 날짜 데이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날짜 사이에 하이픈 혹은 대시를 입력해서 날짜를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를 누르면은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표시 형식에서 확인해보면 날짜 데이터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날짜 데이터를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바꾸면 1900년 1월 1일부터 며칠 뒤의 데이터인지 이렇게 자연수로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음수를 입력한 다음에 이 음수를 날짜 데이터로 바꾸려면 날짜 데이터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샵이 여러 개 떠 있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 데이터인데요. 시간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까 날짜 데이터는 자연수로 1이 하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루를 시분초 단위로 쭉 나눠가지고 소수점이 되는 값을 시간에 대입해서 출력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소수점에 해당하는 숫자 데이터를 시간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소수점에 대입되는 시간을 출력을 하고, 0은 엑셀의 시간에서 00시 00분으로 인식이 되고, 다음날 즉 하루가 완전히 차게 되면은 엑셀에서는 자연수 1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전 6시에는 0.25, 정오에는 0.5, 그리고 오후 6시에는 0.75, 그리고 정각이 되면은 1이 되는데, 1이 되면은 하루가 추가가 되는 거고, 0이면은 그 해당 날짜에 00시 정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대시나 하이픈을 이용해서 연, 월, 일을 구분했던 날짜와는 다르게 시분초를 이런 식으로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사용자 지정에는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12시 20분 20초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은 컨트롤 1을 눌러서 나타나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범주는 시간, 형식에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 이 두 개념을 종합해보면 엑셀에서는 시간과 날짜를 하나의 데이터로 다룰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연수와 소수점의 데이터를 합치면은 날짜와 시간을 한 셀에서 같이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면은 2020년 11월 11일 22시 43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일반 데이터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숫자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기본 함수를 먼저 알아볼 텐데, 일단 날짜와 시간을 조합하는 함수는 타임 함수와 데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타임 함수는 시간을 조합하는 함수고, 데이트 함수는 당연히 날짜를 조합하는 함수겠죠. 여기에 hour, minute, second이 있고, 그 다음에 year, month, day가 있는데, 이 각각은 시분초 그리고 연, 월, 일이 되고, 각각의 인수에는 모두 숫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셀에 입력된 숫자 데이터를 참조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면 이렇게 타임 함수를 입력할 때는 타임 입력해 주고요, 인수에 hour, 그리고 minute, 그리고 second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시간 데이터로 입력이 되고,
데이터 함수에는 이렇게 year 인수의 연, 그 다음에 month 인수의 월, 그리고 day 인수의 일을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입력해주면은 날짜 데이터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시간과 날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추출된 시간 혹은 날짜 데이터를 다시 시간과 날짜로 바꿔줄 때 보통 타임 함수와 데이터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을 조합해주는 함수도 있었으니까 반대로 분리해주는 함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는 day, month, year, 그 다음에 second, minute, hour 이 함수들은 각각의 날짜 데이터 그리고 시간 데이터를 연, 월, 일 혹은 시분, 초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아래 예제에 보면 이런 식으로 day 그리고 month, year 함수가 각각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채우기엔드를 이용해서 채워보면은 각각의 날짜에서 연, 월, 일을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추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econd, minute, hou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우기엔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워주면은 각각의 시간 데이터에서 시분, 초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짜와 시간을 분리하는 함수는 날짜 혹은 시간이 입력된 테이블에서 특정한 시간이나 일 혹은 월을 추출할 때 주로 사용하고, 혹은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때도 주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가 있는데,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는 today 함수고, 현재 시간과 날짜를 같이 표시해주는 함수는 now 함수입니다. today 함수와 now 함수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함수를 입력을 해주면은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고, now 함수도 이렇게 인수 없이 바로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시간만 표시가 되는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주고 이렇게 YYYMMDDHMM 이런 식으로 입력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oday 함수와 now 함수의 특징은 입력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점인데, 현재 입력된 이 1시 10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의의 셀에 데이터가 변하면, 즉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작업이 발생했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now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서에 특정한 작업이 종료된 시간을 기록할 때 주로 now 함수를 사용하고, today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작성해서 출력하거나 혹은 갱신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today 함수를 사용해서 별도의 날짜를 바꾸는 작업 필요 없이 문서 안에 세부적인 항목만 빠르게 수정해서 인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자꾸 바뀌는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의 날짜를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키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날짜를 입력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콜론이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입력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현재 지금 작업하는 시간이 입력이 되고, 이 데이터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 작업이 발생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와 시간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경우라면 today와 now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데이터를 작성하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컨트롤 세미콜론 혹은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이 단축키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분, 초, 연, 월, 일을 다루는 함수 외에도 날짜를 다루는 응용 함수들이 있는데,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하는 함수는 days 함수로 종료일과 시작일을 지정해주면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며칠이 소요되는지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days 함수는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꼭 앞서는 경우가 아니라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음수로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고, 이 날짜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스타트 데이트도 2020년 2월 1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양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ays 함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일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2, 3, 4, 5, 6, 7, 8, 9, 10 총 9일만 카운트가 되고, 시작일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려면 이렇게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days 함수는 이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먼스가 있는데, 이어먼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데이트는 구할 날짜고 month는 몇 개월 후에, 그래서 이 인수를 확인해 보면 구할 날짜의 몇 개월 후에 날짜에 해당하는 월의 마지막 날짜라는 뜻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 스타트 데이트에 해당하는 날짜가 1월 20일일 때 이렇게 이어먼스에 먼스 인수를 1을 입력을 해주면은 1월이 아니라 그 몇 개월 후, 즉 여기서는 1이겠죠. 1개월 후에 2월에 해당하는 2월의 마지막 날짜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9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해당 날짜에 마지막 월을 구할 때는 그냥 0을 입력을 해주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특정 월을 선택하면은 문서의 서식이 그 월에 맞게 자동으로 변하는, 즉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겠죠.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는 서식 문서를 만들 때 이어먼스를 자주 사용하고, 이 이어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날짜만 선택하면 서식이 자동으로 바뀌는 문서, 여기에서는 운동부 만들기를 했는데, 이 운동부 만들기를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당직 근무표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월별 계획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의 강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링크는 여기에 첨부를 해놨고요. 영상의 더보기에도 해당 링크를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어먼스를 이용해서 날짜가 바뀌는 서식 문서를 만들고자 하는 분은 해당 강의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의 요일을 구하는 함수는 weekday 함수가 있는데, 이 weekday 함수는 날짜와 반환 스타일이라는 두 가지 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eekday 함수의 return type 인수값은 이렇게 쭉 표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인수값을 모두 외울 필요가 없고, 예전에 제가 함수의 특정 인수값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weekday 함수의 일부 스펠링을 입력을 하시고 탭을 누르시고 요일을 반환할 날짜를 선택을 해주고 콤마를 누르면은 리턴 타입 인수를 입력해야 될 때 이렇게 인수값들에 대한 목록이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인수값을 전부 다 외워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1, 2, 3, 이 1, 2, 3만 외워두시면은 어느 정도 함수를 응용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쪽은 리턴 타입의 인수값이고 왼쪽은 날짜들인데, 여기서부터 월요일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여기는 혼합 참조 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고, 각각의 리턴 타입 인수값에 따라서 요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반환값을 이용할 때는 조건부 서식이나 혹은 if 타입의 함수, 즉 조건을 판단해서 어떤 값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사용할 때 보통 weekday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에 대한 조건을 붙일 때 자주 사용하고, 그냥 단순히 표기를 하는 거라면 각각의 숫자의 요일을 대입하기보다 이렇게 입력된 날짜를 쭉 선택을 해서 컨트롤 1을 눌러주고 범주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이 형식에 AAA만 입력해주면 이렇게 한 글자 요일, 그리고 A를 4개 입력해주면은 3글자 요일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날짜를 요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함수를 입력하는 것보다 그냥 표시 형식만 바꿔주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eekday 함수를 입력할 때는 if 계열의 조건을 판단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이 weekday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을 구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weekday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조금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리고 응용 함수 중에 마지막이 weeknum 함수인데요. 이 weeknum 함수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있고 반환 스타일이 있는데, 반환 스타일에 대한 인수값은 역시 weeknum을 선택을 해주고 반환할 날짜를 선택하고 콤마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반환 타입이 쭉 나타나고, 이 각각의 반환 타입은 한 주의 시작을 언제로 설정할지에 대한 기준인데, 우리는 보통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로 판단해서 주차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리턴 타입을 보통 1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weeknum 함수는 크게 특별할 게 없는 게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고 리턴 타입의 1을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해당 날짜에 주차가 표시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계획표를 짤 때 주차별로 계획을 작성하는 회사나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군대죠. 군대는 1년을 1주차부터 53주차 혹은 54주차, 52주차까지 쭉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이나 혹은 군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의 회사가 주차 계획을 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weeknum 함수고, 그런 주차별 계획표를 작성할 때 이 weeknum 함수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근무일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근무일수를 구하는 함수는 총 4가지 종류가 있고 2가지 타입이 있는데, 2가지 타입은 workday 함수와 그 다음에 net workdays 함수가 있습니다. workday 함수는 기준 날짜로부터 며칠 뒤에 실근무일수는 총 며칠인지를 구하는 거고, net workdays는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실근무일 수가
며칠인지를 판단하는 함수인데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orkday는 해당 날짜로부터 며칠 뒤의 실근무일 수고 net workdays는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인수 구조를 확인을 해보면 workday는 start date가 있고 며칠 뒤인 days가 있고 그 다음에 휴일을 판단하는 holidays가 있고 net workdays 같은 경우에는 시작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 날짜가 있고 며칠 뒤와 종료 뒤의 차이죠. 그리고 휴일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workdays 함수와 net workdays 함수의 문제점은 주 5일째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 두 날만 쉬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무일수를 구해야 되는 함수를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workday와 net workdays 이렇게 함수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net workdays international 이 한 가지 함수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net workdays international 함수를 확인해 보면은 start date 시작일이 있고 end date 종료일이 있고 위켄드와 홀리데이즈가 있는데 이 홀리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 옵션이고 위켄드 같은 경우에는 휴일과 옵션으로 위에 확인해 보면은 workday나 net workdays 함수를 살펴보면은 홀리데이즈 인수밖에 없는데 이 위켄드 인수를 사용하면은 꼭 주 5일째가 아니더라도 주 5일째 이외의 다른 형태의 휴일값까지 모두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et workdays international 함수 이 한 가지만 알아두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 근무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고 start date에서 며칠 뒤 이 days 함수 대신에 이 start date가 참조하는 시작일이 들어가 있는 셀 값이 있을 거고 그 셀 값의 며칠 뒤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end date도 start date를 참조하는 그 데이터를 같이 참조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며칠 이런 식으로 인수를 입력을 해주면은 net workdays international 함수 하나만으로도 workday 함수까지 같이 포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net workdays international 함수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 대신에 이 예제 파일에 있는 설명으로 대신 가름하도록 하고 이 net workdays international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휴일값 마스크 옵션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점만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으로 이동하셔서 휴일값을 구하는 함수 활용 방법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 net workdays international 함수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 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과 각각의 함수들을 알아봤는데요. 앞선 강의에서 텍스트에 대해서 다뤄봤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날짜와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엑셀에서는 꼭 숫자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날짜 그리고 텍스트 이런 종류의 데이터까지 모두 같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날짜와 시간,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